세컨드 브레인, 티아고 포르테 지음. 아마존 1위,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다니엘 핑크 세스 고든의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성취하는 사람에게는 제2의 내가 있다. 초디지털 시대 지식 과잉의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그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에는 그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그저 정보를 모으기만 하는 정보 강박증에 불과하다. 좋은 의도로 콘텐츠를 쌓아놓지만 오히려 불안감만 키울 뿐이다. 그러한 상황을 바꿀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그 정보를 포장해서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기록하기라는 단순한 행위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해서 기록하기라는 단순한 습관이 내가 개발한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지 살펴보자. 세컨드 브레인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과거에 배웠거나 접했거나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찾아내는 방법. 프로젝트와 목표를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식을 정리하고 활용하는 방법. 서로 다른 영역에 걸친 아이디어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 이것저것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창의적인 작업에 열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 세컨드 브레인을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는다면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당신의 장점과 창의적인 본능이 품은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는 3부로 이루어져 있고 1부 유한에서 무한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1장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다, 2장 더 큰 성취를 가능케 하다, 3장 기억하고 연결하고 창조하다. 2부 소비에서 생산으로 지식 관리의 원칙, 4장 공명하는 내용을 수집하라, 5장 실행을 목표로 정리하라, 6장 핵심을 찾아 추출하라, 7장 작업한 결과물을 표현하라, 3부 잠재력에서 영향력으로 창조적 과정의 완성, 8장 창의적인 실행을 위한 3가지 전략, 9장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3가지 습관, 10장 지속적인 실행을 위한 3가지 변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어느 날 일반인이 하루에 소비하는 정보는 자그마치 34GB에 달한다고 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우리가 매일 신문 174부에 해당하는 분량의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추산하는데 이렇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주눅들게 할 때가 많다. 정보 과부하는 정보 탈진으로 이어져 인간의 정신자원에 큰 부담이 되고 우리가 뭔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불안해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 결과 미국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엉뚱한 곳에 보관된 메모나 물건, 파일을 찾느라 1년에 76시간을 사용한다. 심지어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찾아내는 경우는 5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주 5일 동안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그중 하루 이상을 필요한 정보를 찾느라 허비하는데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절반에 달한다. 과거 비망록은 지식층이 세상과 교류하는 간문 역할을 했다. 이제는 비망록 작성 방식을 현대사회에 맞춰 업데이트할 수 있다. 메모와 기록이 디지털화되면 어떤 기기에서든 검색하거나 정리할 수 있고 동기화되며 클라우드에 백업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종이에 아무렇게나 메모하지 않고 어디를 찾아봐야 하는지 바로 알도록 지식 보관실을 구축할 수 있다. 이 디지털 비망록이 바로 세컨드 브레인이다. 세컨드 브레인은 시간이 흐르며 바뀌는 요구사항에 따라 변화하는 다목적 도구이다. 사람들은 잠시 뒤면 까맣게 잊어버릴 소셜미디어 업데이트를 일일이 확인하고 댓글을 다느라 몇 시간씩 보낸다. 나중에 읽겠다고 신문기사들을 북마크해 두지만 다시 찾아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한다.
열심히 문서를 작성해도 그 문서는 한 번만 사용된 뒤 쌓여가는 이메일이나 파일 시스템의 심연에 빠져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한다. 기술은 충분히 발전했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모하여 우리의 생물학적 두뇌와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 세컨드 브레인이 수행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기능이 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아이디어 사이의 연관성을 새롭게 밝혀낸다. 시간을 두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 나만의 독특한 관점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메모 앱 선택하기.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무료 메모 앱부터 당신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유료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매우 넓다.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구글 킵, 애플노트, 노션, 에버노트 등이 대표적이다. 사용할 앱과 도구는 당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세컨드 브레인을 구성하는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4가지 단계로 구성된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개발했다. 각 단계는 수집, 캡처, 정리, 오르가나이즈, 추출, 디스틸, 표현, 익스프레스이며 이를 간단히 코드 방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수집에는 공명하는 내용을 수집하라. 우리는 큐레이터의 시각을 갖추고 세찬 강물처럼 콸콸 쏟아지는 정보에서 뒤로 물러나 어떤 정보로 머릿속을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해결책은 그 중에서 당신과 공명하는 내용, 즉 가슴 깊이 와닿는 내용만 골라서 당신이 통제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장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무엇인가 가슴 깊이 와닿는다면 그것은 직관적인 수준에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두 번째 정리, 실행을 목표로 정리하라.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이 정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질문하며 당신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숙고하라.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하면 생각이 대단히 명확해진다.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목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추출, 핵심을 찾아 추출하라. 모든 아이디어에는 핵심, 즉 열과성을 다해 진심으로 전달하려는 중심 내용이 있다. 핵심 메시지 한두 문장으로 전달하는 방법 역시 존재한다. 메모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라.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이 쓸모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 메모를 저장한 이유, 생각하던 내용, 그리고 정확하게 무엇이 당신의 관심을 끌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석으로 달 수 있다. 네 번째 표현, 작업한 결과물을 표현하라. 호기심 많고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많은 정보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면서도 막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 그 정보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다. 개인적이고 구체적이며 검증된 정보는 실제로 사용할 때 비로소 지식이 된다. 그래서 나는 소비보다 창조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더 많이 투자하라고 권한다. 코드 방법 4단계를 이용해 기억력과 지능, 창의력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법들을 공개하겠다. 오늘 실천하면 내일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다양한 출처에서 수많은 콘텐츠를 얻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콘텐츠를 이용해 무엇을 할지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부지런히 콘텐츠를 모아 정리하고 있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정보를 무작정 저장하기만 하는 디지털 호딩 습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수도 있다.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최고의 큐레이터들은 전시용 컬렉션에 어떤 작품을 포함할지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메모 앱을 사용하면 출처를 확인하거나 나중에 세부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원래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디지털 메모 수집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은 너무 많이 저장한다는 점이다. 어떤 지식이 보관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4가지 지식 수집 기준을 소개하겠다. 첫 번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가. 두 번째, 나와 내일에 유용한가. 세 번째, 개인적인 정보인가. 네 번째, 놀랄만한 사실인가. 나는 디지털 라이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했다. 나는 파라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파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정보의 4가지 대표적인 유형인 프로젝트, 영역, 자원, 보관소를 나타낸다. 이 4가지 유형은 보편적이며 출처나 형식, 목적과 관계없이 어떤 정보든 포함한다. 파라는 정보를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얼마나 실행 가능한지에 따라 정리하기 때문이다. 프로젝트가 디지털 파일의 가장 큰 구성 단위이다. 그래서 1번 프로젝트, 2번 영역, 3번 자원, 4번 보관소, 폴더로 나눈 다음에 1번 프로젝트에는 현재 진행하는 일을 넣고 2번 영역에는 오랫동안 열과성을 다해 관리하는 일들을 넣는다. 세 번째에는 자원, 향후 참고하고 싶은 것들을 넣고 네 번째 보관소에는 완료했거나 보류한 일들을 넣는다. 파라는 당신의 디지털 세계 전반에 걸쳐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정리 시스템이다. 책의 이후 부분에서는 이제 메모에서 핵심을 추출해서 메모를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또 작업한 결과물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읽었던 책들 중에서 아직은 베스트에 꼽히는 책이고 지금 바탕화면이 가득 차 있고 늘 뭔가를 찾을 때 오랜 시간이 드는 제 생활을 봤을 때 가장 실행하기에 지금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추천드리고요. 이상 세컨드 브레인이었습니다.